저는 이제 좀 무서운 정치인들 사진을 이제 뽑아가지고 붙여놨어요, 의자에다. 그때마다 받는 피드백에 여러분들은 너무 유리 멘탈로 갖고 슬퍼하거나 내가 진짜 이렇게 떨어지겠다 그런 멘탈로 가지고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기쌤의 하루에 서기쌤입니다. 얼마 전에 초특과 중특 중특이요. 얼마 전에 초특과 중특 임용 1차 시험이 끝나면서 임용 2차 시험 관련돼가지고 여러가지 문의가 상당히 많았어요. 주위에 소수생이 많다 보니까 2차 시험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문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용 2차 준비 스케줄하고 나만의 임용 2차 준비 방법과 나만의 임용 2차 꿀팁 관련돼가지고 초특쌤과 중특쌤이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분은 아직 안 오셨는데요.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기쌤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특수 교사입니다. 세 명 다 초수 합격생들이라서 이제 막 임용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면접과 수업 실현이 준비 시간하고 실현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초특 먼저 말씀드려볼래요? 네, 저희는 면접 문제가 한 문제고요. 그거에 대한 10분 구상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구상형 문제 먼저 답변을 하고 즉답형 문제 두 문제 답변하는 것까지 10분이 주어지고요. 수업 실현은 문제에 대한 구상 시간 15분, 수업 실현 시간 15분 이렇게 주어집니다. 중특은 면접 문제를 구상하는 시간 10분, 그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 10분인데요. 문제는 구상형 문제 3문제, 그 다음 즉답형 1문제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은 준비하는 시간 20분, 그리고 실현하는 시간도 20분.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면접 시간이나 수업 실현 시간들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공고문으로 네, 맞아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2020년 기준이기 때문에 2021학년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임용 2차 준비 스케줄에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중특 먼저 할까요? 네. 그럼 중특 먼저 설명할게요. 네. 자, 저는 1차 결과 발표 전과 1차 결과 발표 후로 스케줄이 구분이 됐어요. 1차 결과 발표 전에는 주 3회 만나가지고 총 4주 정도 진행했습니다. 스터디원 3명이서 면접 1회, 수업 실현 1회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때는 문제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토대로 진행해봤습니다. 피드백을 어떻게 줬냐? 면접은 답변하고자 하는 그 중점에서 벗어나는 답변. 네, 그 중점에서 벗어나갔나? 그 다음에 답변에 적절했는지, 그리고 발음과 강세 그 두 갈씩으로 잘 대답을 했는가 피드백을 줬는데요. 두 갈씩. 예를 들면 A 학생에 대한 해결 방안은 한국어 교육과정이다. 왜냐하면 쭈루루루루 답변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그 답변에 대한 근거를 뒤쪽에다 설명하는 그런 두 갈씩으로 잘 말했는가 저희가 피드백을 줬고요. 자, 수업 실현은 조건, 강화, 오류 교정, 발음, 강세, 학습 목표 제시 등 여러 가지 관련돼 가지고 피드백을 줬어요. 이런 피드백 관련된 내용은 시간이 된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미리 면접 답변을 준비하고 그 현장에서 준비된 답변을 실현을 했습니다. 수업 실현 동안 미리 준비해와서 그 현장에서 실현을 했고요. 2주차부터는 스터디 당일 그 현장에서 실제 시험처럼 타이머 재면서 준비 시간을 갖고 입장부터 퇴근까지 실제로 다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현장처럼 책상 배치까지 했어요. 그리고 스터디가 끝나고 나면 그날 처음 본 영어와 관련 시책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수업 실현 대본, 즉 만능틀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날 찍은 영상을 집에 가서 보고 개선할 점을 찾아가지고 개선도 하고 수정도 했어요. 1차 결과가 발표가 나면은 주 6일에서 7일 내내 같이 스터디를 했는데요. 이때도 스터디원 3명이서 면접 1회, 수업 실험 2회 순서대로 진행을 했어요.
이때는 기출문제나 예상문제 말고도 면접 예상 문제나 최근 교육 이슈들을 기초로 면접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그리고 지도서를 보면서 직접 수업 실험 문제도 만들었어요. 저의 임용 준비 스케줄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초특 선생님들의 스케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발표 전에 시험이 끝나고 한 10일 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게 2차의 정석 교재를 구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훑어봐야겠다 생각해서 훑어보고 그다음 동기들끼리 스터디를 가볍게 꾸렸어요. 그렇게 막 엄청 열심히 중특 선생님처럼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비교적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제외하고 없는 문제들은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는데 조금 초점을 둬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면접과 수업실은 둘 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만나서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타이머랑 그리고 입퇴장 연습 그리고 책상 배치까지 다 해서 실제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했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구상형 같은 문제에 구상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집에 있는 모범 답안을 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답변을 하는 연습을 먼저 했습니다. 답변할 때 목소리의 크기나 억양 그리고 속도 같은 것들 체크하면서 이제 피드백했었고 10분 안에 구상형 한 문제랑 즉답형 두 문제를 대답해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추는 연습도 좀 초점을 둬서 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실험 연습은 이것도 면접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토대로 연습을 했었는데 기출문제로 하다가 이제 저희들끼리 주요 과목 있잖아요. 국수사과 그 과목을 한 문제씩 각자 만들어 와서 그 문제들을 랜덤으로 뽑은 다음에 연습을 하는 식으로 가볍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가 나고 나서는 새로운 스터디를 꾸렸어요. 왜요? 같이 스터디하던 친구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저 또한 그래가지고 네, 스터디를 그래서 새로 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연습을 했어요. 모여서 아침 8시 반에 만나서 면접 연습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때부터 수업 실은 연습해서 저녁 먹기 전까지 하루 종일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기출 최신 순대로 저희 기준으로는 19년도 인천, 경기, 서울, 평가원 이렇게 문제를 하루에 한 문제씩 연습을 하고 각자 피드백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이제 18년도 인천, 경기, 서울, 평가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면접 속도 네. 속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물론 10분 안에 끝내도 괜찮긴 한데 맞아요, 너무 맞아요. 빠르면은 면접관들이 그 전달력이 답변을- 떨어지죠. 네, 전달력도 네.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나만의 임용 2차 준비 방법 저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네. 자, 중특입니다. 책을 2차에 정석하고 면접 레시피 2개를 준비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면접 레시피가 더 카테고리가 눈에 보기 좋게 잘 세분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모범 답안이나 용어들도 잘 정리되어 있다 생각해가지고 결국 면접 레시피를 더 많이 사용했어요. 서론, 본론, 결론, 만능 틀을 만들어냈어요. 보통 우리가 면접 답변을 말할 때는 서론 말하고 본론, 결론을 얘기하긴 하는데 형식상 좀 더 좋게 보이려면은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대답하는 게 좋겠죠? 본론 만능 틀은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용어 정리하듯이 만들었어요. 보통 면접 레시피 카테고리랑 교육청, 교육시책을 토대로 용어를 정리했는데요. 교육관, 교직관, 역량 같은 기본적인 자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시민교육, 교육혁신, 인권, 생활교육, 복지 이런 식으로 제가 카테고리 나눠서 정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면접 질문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이쪽 카테고리에서 쭉 찾아가지고 답변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터디가 끝나면은 새로운 배운 내용들이나 피드백 해준 부분,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개선했습니다. 수업 시간은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스크립트를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마음 편한데 그게 요즘 힘들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제 스크립트를 까겠습니다. 저는 도입, 전개, 후반으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만들었고요. 자, 도입에는 동기유발, 학습 목표 제시, 규칙, 강화 안내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개, 활동 1과 활동 2로 나눠지는데 활동 1은 보통 자료를 많이 활용하게 될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활동 1을 마무리하는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서 오류 교정과 강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정리도 했고요. 자, 두 번째 활동에서는 협동 수업이 많아요. 보통 보고서 작성이 제일 많은데요. 이때 모든 구성을 어떻게 이질적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생각했고 활동 안내도 어떻게 발문하면 좋을지 정리를 했고 순회하면서 할 것들 계속 정리했어요. 저는 순회할 때 다 조건이나 모든 걸 다 때려 붙는 스타일이거든요. 순회하면서 예를 들면은 강화도 그 실무원 선생님도 문제행동 중재도 문제행동 중재가 뭐 딱히 어디서 해라 결정난 거 아니면은 다 때려 부어요. 그리고 오류 교정도 때려 붓고 발문도 다 때려 붓고 꿀팁이네요. 조건 다 채우는 거 중요하니까 까먹는다 싶으면은 순회다 다 해버렸어요. 이렇게 도입 전개 후반 말고도 흥미로운 발문, 강화, 순회하면서 할 것들, 문제행동 중재 방법, 수준별로 학생 이름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다 스크립트에 정리했습니다. 초특은 수준별 학생 이름들이 다 정해져 있죠. 맞아요. 근데 중특은 이 학생한테 뭘 해야 한다, 뭐 중재를 해야 한다 이러지 않는 이상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초특의 나만의 임용 2차 준비 방법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합격 발표가 나서 2차 준비할 때 면접 만능 틀을 만들었어요. 어떤 질문이 나오든 툭 치면 툭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미리 이제 답변을 충남 교육 시책이나 이제 교육과정 등을 이제 참고를 해서 예를 들면 뭐 도봉학생 아니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같이 조금 작은 만한 그런 내용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면접 만능 틀에 넣어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서 정리를 다 했었고요. 모든 연습 때마다 저는 영상을 다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녹화를 하고 제 개인 밴드를 만들어서 그 밴드의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네, 저녁에는 집에 와서 혼자 그걸 보면서 자기 반성과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제가 자기 피드백을 하면서 다음번에는 말을 좀 천천히 해야겠다 아니면 어떤 불필요한 추임새 같은 걸 좀 빼야겠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순서대로 연습을 했었고요. 이것도 면접과 마찬가지로 만능 스크립트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시학습 상기부터 그리고 학생들 수업 정리하는 것까지 모든 순서마다 제가 어떤 활동을 할 거고 어떤 발화를 할 것인지까지 다 세세하게 정리를 해서 만능 그 스크립트를 만들었었고요. 그때 제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독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 강화나 아니면 학생들이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동기 유발 때는 또 학생들한테 조금 동기를 진짜 유발할 수 있을 법한 QR코드나 뭐 태블릿 PC를 활용하기도 했었고요. 밴드도 똑같이 활용을 했었고요. 밴드 수업 실현 영상을 올려서 저녁에 이제 같이 확인하기도 하고 룸메 앞에서 이제 1대1로 수업 실현 연습을 하기도 했어요. 그날 너무 부족했다, 내가 너무 못했다 싶으면 룸메 앞에다 앉혀두고 제가 그냥 연습하는 거 다시 보여주고 피드백 받기도 했었습니다. 룸메는 무슨 죄죠? 특검에서 밴드 스터디를 따로 또 모집을 한다고 해가지고 충남 지역 말고 다른 평가원이신 분들끼리 밴드에 모여서 이제 그 주에 정해진 문제에 대한 수업 실현 영상을 밴드에 업로드를 하면 댓글로 다른 지역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주시고 같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수업 스킬들이 있잖아요. 뭐 강화나 뭐 인사법
학생들 뭐 오류 교정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스킬들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러면 현장에서 하는 스터디 말고도 밴드 스터디 또 했거든요. 네. 대단하다. 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옆에 회색깔 저는 일단 면접은 1차 발표 전까지는 내가 면접을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감을 되찾고 내가 말을 틀릴 수 있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상을 10분 안에 완벽히 끝내느냐가 저는 그거를 더 1차 발표 전까지는 그것만 연습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즉답형은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실제로 3개를 올려놓고 뽑아서 진짜 즉답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2달 동안 연습을 했었어요. 저는 스터디 구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로 A4 용지 한 장 아니면 반 페이지에 뭐 2개씩 해가지고 잘라서 진짜 보고서는 즉답형 하고, 그리고 구상형은 거의 최근 5개년의 전국 지역은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심지어 문제는 만들어 보진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지만 기출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고 어떻게 나올 것인지만 파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내가 문제를 만들어 봤자 어쨌든 그 임용 출제자들이랑은 관점도 다르고 어쨌든 우리는 초수이고 어쨌든 우리는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도 애초에 아깝고 머리만 쥐어 터지고 오히려 그 관점도 잘못 체크해서 갈 수 있다 해서 그리고 문제가 허접할 수도 있어. 맞아. 굉장히 허접한데 나는 거기에서 또 자신감을 느낄 맞아. 수도 있고, 교수님들이 내주시는 문제나 아니면 지금까지 나왔던 거 만약에 최근 5개년 다 외웠으면 공부년도까지 그냥 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출 돌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업 실험도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최근 5개년에 어떤 과목이 나왔고 어떤 차시가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노량진 강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시는 무엇인지, 그거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수학에서 뭐 규칙을 지금 강조하는데 이거를 왜 규칙을 강조할까, 아니면 현장에서는 이러한 게 지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기출을 파악하고 앞으로를 더 대비하는 게 낫지 문제 만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 실험 스크립트는 이제 시험 보기 2주 전에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받았어요. 특검에서도 구해보고 선배들한테 받아서 다 해봤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나만의 길이라든지 나만의 톤을 찾아가는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만들어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고착화가 돼서 나의 더 장점이나 단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만 밀고 가면은 2달 동안 똑같이 하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스크립트는 어차피 원래 내가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그걸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서 수업 실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2차 발표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수업 실현이나 면접을 해보는 게 아니고 여러 스터디원들이나 아니면 교수님 아니면 실제 합격한 선배님 아니면 가족들 앞에서 할 텐데, 그때마다 받는 피드백에 여러분들은 너무 유리 멘탈로 갖고 슬퍼하거나 내가 진짜 이렇게 떨어지겠다 그런 멘탈로 가지고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당연히 그런 독서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수긍해야지 발전하고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실험 중에 준비했던 거 하나 중에 지도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 모든 과목을 저는 다 프린트하기가 힘들어서 아이패드에 넣고 다 훑었어요. 그래서 이게 양이 진짜 많아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국수사가 도움빛의 실 다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5개년에 나왔던 과목만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흐름에 나왔던 학년만 한다든지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지도서 목차를 보고 내가 조금 어려워하거나 내가 실현을 안 해봐 학부 때 안 했던 목차를 먼저 찝어서 내가 만약에 이거 수업시에 나오면은 활동 1을 이렇게 해봐야겠구나 까지만 분석을 하지, 실제로 하나하나 스크립트 다 짜서 이런 거는 너무 시간 낭비니까 현장에서 이게 나왔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봤던 차시거나 이름을 들었던 차시면은 내적 친근감이 생겨서 수업 시간 술술술 스크립트가 되는데 처음 보는 재활용이에요. 그러면 진짜 뭐 머리 하얘지는데 2분 갑니다. 15분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2달 동안 지도서한테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것도 특검 스터디를 했어요. 나 저도요. 그래서 특검에서 지도서 요약하는 거 일부분만 맡아가지고 합치는 그런 게 있어서 어쩌면 저랑 같은 스타일 맞아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서 요약 내가 맡은 부분만 요약해서 한글 파일을 정리해서 올리면 어떤 한 분이 그걸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배포하고 그런 스터디도 했었어요. 나는 약간 지도서를 분석하기보다는 쭉 읽다가 선생님처럼 이거 좀 나는 내가 못 해먹겠다 하면은 그거 관련해서 이거 활동 어떻게 하고 설명 어떻게 해야겠다, 약간 저는 지도서 쭉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여튼 사실 준비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대로 하면 또 합격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준비한 걸 토대로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아서 연습을 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만의 임용 2차 꿀팁 저는- 관련돼가지고 아, 이번에는 초특 먼저 할게요. 저는 실제 임용 이제 들어간 면접관들이 5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스터디원을 대부분 5명까지는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3명이 적당한데 저는 이제 좀 무서운 정치인들 사진을 이제 뽑아가지고 붙여놨어요, 의자에다. 수업 시간에나 면접하면서 5명한테 시선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그리고 그런 이미지, 사람이 나와도 쫄지 않고 나를 할 수 있도록 그 인원수 맞춰서 5명 세워놓고서는 했던 것도 있었고, 어쨌든 수업 실현할 때 구상지가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들고 수업 실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애초에 연습할 때 반 접고 반 접어서 여기다가 구상을 하는 것도 연습해봤거든요. 형광펜이나 뭐 삼색 볼펜 이런 거는 고사장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연습할 때 검정색 볼펜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감님 사진을 네, 저희 교육감님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업 시간 때 구상지를 안 들고 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맞아. 저는 아예 구상지를 실제 수업 시간에서도 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서 구상지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만에 하나를 가정을 해서 시험지가 이것보다 조금 사이즈가 크죠? 많이 커서 구상지를 안 들고 할 거기 때문에 시험지의 일부분에다가 수업 실현 그 구상을 해서 그걸 다 외워서 저는 연습을 어떻게 했었어요. 외웠어요? 저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실제 수업 이제 면접은 10분이고 구상 시간이 수업 실현은 15분인데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자마자 당황하는 시간, 머리 굴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욕하는 시간 2분 정도를 빼서 13분 안에 구상하는 거를 맞아. 2달 동안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염이 있거든요. 비염이 겨울 되면 많이 심해져가지고 1차 결과 발표 나오고 나서는 비강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오랜 기간 사용하면 안 되는 약들이기 때문에 한 시험 보기 2주 전부터 사용하고 그 시험 보는 당일에도 뿌렸어요. 하고 나면 확실하게 발음도 좋아지고 전달력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편도도 잘 부어가지고 맞아. 겨울이라도 네. 엄청 추울 때여서 인후 스프레이나 목 관리 같은 거 필수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실제 고사장 들어가면은 5분들이 생각보다 좋은 표정으로 저희를 반기고 있진 않아요. 같은 문제로 한 40-50명이 하니까 지루하다고 해서 맞아요. 표정이라든지 몸짓 제스처가 굉장히 사람을 당황하게 할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무섭고 다운되어 있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내가 뚫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화나서 때릴 것 같고, 약간 그런 진짜 분위기가 되게 생각보다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전혀 쫄 필요 없이. 저는 수업 실험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시험지를 받으면 앞면에는 교과속에 학생 특성, 조건 이런 내용들이 써 있고 뒷면에는 보통 교사학습 자료가 써져 있어요. 근데 저는 교사학습 자료가 써져 있는 그 뒷면만 보고 수업 실험을 자주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조건이나 학생 특성 같은 거는 뒷면에다가 싹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뒤에 막 펄럭펄럭 하면서 수업 실험 안 하고 딱 뒷면만 보고 딱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교탁이 있는 곳이 있고 교탁이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교탁이 있는 상황에서 한번 수업 실험 연습도 해보고 교탁이 없는 상황에서 딱 종이를 딱 들고 수업 실험한 연습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둬야 되는 맞아. 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연습할 때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는 한 장에 다 조건이 있거든요. 이거를 앞뒤로 나눠서 복사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단면으로 2장으로 이렇게 해서 본다든지 해야지. 실제로 시험장에서 너무 떨려서 뒷장을 안 보고 앞장만 보고 구상하는 사람도 있고, 넘겨야 되는데 못 넘겨서 뭘 빠뜨려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 교실을 빌려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시험을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뭐 아는 김가지 선생님, 아는 누구 선생님, 아니면 여러분 교생 갔을 때 그 교생 지도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 주어진 교실에서 다 뒤로 빼고서는 한번 해보는 동선 같은 것도 얼마큼 나오는지도 해보는 것도.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들 스터디 카페에서 대부분 많이 하실 거 돈 주고, 맞아요. 근데 굉장히 비좁거나 아니면 이제 진짜 스터디 카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혁이쌤처럼 교수학습 자료에 있는 그 면에 모든 조건을 정리해서 외웠거든요. 근데
혹시 만에 하나 제가 그 모든 조건을 긴장해서 외우지 못했을 맞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연습했던 게 교탁위에 제가 정리해둔 시험지를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하면서 잠깐 선생님이 자료 좀 가지고 올게요 라고 말을 하면서 슬쩍 와서 조건을 다시 보고 확인한 뒤에 학생들한테 조건을 제시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진짜 외우지 못하고 이렇게 작게 해서 그냥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해볼까요?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전 했거든요. 대단한 거네요. 저는 사실 가가지고 하다가 보고 내가 가고 그냥 대놓고 뭐- 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대략적으로 같이 설명을 해봤는데요. 영상 반응이 좋다면 면접이나 수업 시간 만능틀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 Q&A,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이나 면접 피드백 주는 방법 여러 가지 관련 영상도 촬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많이 남겨주면은 저희가 다음에는 Q&A 영상을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하지만 영상 반응이 좋지 않으면 저희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눈물. 눈물이 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댓글, 조회수가 우리들한테 많은 큰 도움이 될 서비스쌤에게 것입니다. 저희는 아니고 저희는 안녕! 안녕.